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몸과 마음이 지쳐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곤 합니다. 과거에는 명절 증후군이 주로 여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명절 준비와 음식 장만, 손님, 접대 등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가사 노동의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남성들도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은 장거리 이동이 많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남성들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들이 추석 명절 증후군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명절의 진정한 의미인 휴식과 재충전을 만끽하며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법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남성 여러분, 더 이상 명절 증후군에 홀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극복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남성 명절 증후군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들입니다. 고향 방문을 위해 장시간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운전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는 경우 자세가 더욱 흐트러지기 쉬우며 이는 거북목 증후군이나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나 고스톱과 같은 전통적인 오락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오랜 시간 앉아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를 꼬거나 몸을 옆으로 비트는 등 불균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척추와 주변 근육에 무리가 가해져 통증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묘나 벌초 등 야외 활동 또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근육통과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입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대화가 오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때 친지들의 질문 중에는 결혼은 언제 하니? 취직은 했니? 애는 안 가지니? 승진은 언제 하니? 등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 경제적인 상황, 자녀 교육 문제,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평소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역할 변화로 인해 남성들의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더욱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불황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명절에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무심코 드러나면서 정신적인 피로를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또는 친척들과의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명절 기간 동안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심리적인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나 의견 충돌은 명절의 즐거움을 반감시키고 심리적 피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음주와 과식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입니다. 명절은 푸짐한 음식과 술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지들과의 반가운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음과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으며 평소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서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등 위장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간 건강에 치명적이며 다음날 숙취로 인해 명절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피로만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남성들도 명절 증후군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증후군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남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0가지 핵심 대처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은 장거리 운전 시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운전 중 피로가 몰려오거나 졸음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들러 잠시 쉬어가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앉아서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량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목, 어깨, 허리, 팔다리 등 온몸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목을 앞뒤 좌우로 부드럽게 늘려주거나 어깨를 크게 돌리고 허리를 숙여 스트레칭하는 동작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를 덜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최소 10분 정도의 휴식과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가족 행사 시 바른 자세 유지와 적절한 시간 조절입니다. 윷놀이나 고스톱 또는 TV 시청 등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며 턱을 당겨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거나 허리 쿠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 가지 활동을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야외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쐬는 등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척추와 근육의 피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가족 간의 배려와 공평한 역할 분담입니다. 명절 준비와 가사 노동은 특정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명절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명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들도 명절 음식 준비나 설거지, 상차림, 청소, 아이 돌보기 등 다양한 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명절의 피로를 줄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명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처법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의도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평소 즐겨하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명절 분위기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처법은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명절 연휴라고 해서 평소 생활 리듬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소 5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피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명절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숙면은 명절 증후군 극복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대처법은 과식과 과음을 자제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으며 평소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서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 쓰림 등 위장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지들과의 반가운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과음은 간 건강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다음날 숙취로 인해 명절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피로만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식사 시에는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주는 적당히 즐기고 만약 과음했다면 최소 23일은 금주하여 몸의 해독을 돕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 대처법은 적절하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맨몸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명절 동안 쌓인 신체적 피로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엔도르핀 분비를 통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명절 동안의 과식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체중을 관리하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대처법은 가족들과의 진솔하고 긍정적인 소통입니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경청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나 비난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오고 가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소통은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9번째 대처법은 통증이나 심리적 불편함이 지속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명절이 끝난 후에도 허리나 어깨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불안감, 무기력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심해진다면 혼자서 참거나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우울감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심리 상담 전문가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진단과 치료는 증상 악화를 막고 빠른 회복을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증후군은 남성뿐만 아니라 노년층 부모님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시끌벅적했던 집이 자녀들이 떠난 후 다시 고요해지면 많은 노년층 부모님들이 갑작스러운 허전함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부모님께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 후에도 부모님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대처법이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증후군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알아본 이러한 현명한 대처법들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절을 보내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알려드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잘 활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